여러분, 오늘은 믿기 힘든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시골 읍내 정육점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 사장은 어느 날부터 낯설고 이상한 손님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76세 김순자 할머니. 허리가 굽고 발걸음도 더뎌 보이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매일같이 한우 고기 10kg을 사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혼자 사는 노인이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지? 어디다 쓰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부자 집안인가 싶었지만 할머니의 옷차림은 낡은 저고리에 바랜 치마. 그 어디에서도 넉넉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다른 데다 빼돌리는 건 아닐까? 불법 유통? 아니면 누군가에게 착취당하는 건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장은 용기를 내어 직접 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이렇게 매일 고기를 사시면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없이 돈을 내고 무겁디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장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 그날 저녁 사장은 아내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 매일 고기를 10kg씩 사가는 할머니가 있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 아내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설마 장사라도 하시는 거야? 아니면 사기당하는 건가? 동네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고기 산다면서? 그거 혹시 밀수 아니야? 아니면 도축업자들하고 연결된 거 아닐까? 그 나이에 범죄에 연루된 거면 큰일이지. 의심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사장은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손님이 있습니다. 매일 한우 10kg를 사가는 70 넘은 할머니예요. 혹시 불법적인 게 아닌지 확인 좀 해주셔야겠어요. 며칠 뒤 경찰은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정육점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퍼질 무렵 순자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몸으로 무거운 고기 상자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은 이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애잔했습니다. 형사 최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저 연세에 저 무게를 어떻게 매일 옮기는 거지? 뭔가 반드시 있다. 그날 경찰은 할머니의 뒤를 조심스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인적 드문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은 쉽게 놓칠 수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사장도 멀찍이 뒤따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하루에 10kg씩이나 되는 고기를 사가는 할머니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사가는 건 자유지만 그 양이 상식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또박또박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장은 일부러 더 깊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한결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돈을 내고 상자를 받아갔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의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거 도저히 정상 아니야. 혹시 사채업자들한테 잡혀서 강제로 무슨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맞아. 그 나이에 어떻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겠어? 사장은 불안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형사 최 씨와 순경 박 씨가 정육점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고기를 사는 척하면서 눈은 오직 할머니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순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뭔가 밝혀져야 한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무게감 있는 고기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듯 긴장된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버려진 창고 같은 건물 옆을 돌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경 박 씨가 속삭였습니다. 형사님, 이 길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안 사는 구역인데요. 저기엔 버려진 창고랑 빈집밖에 없어요. 최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수상하군. 끝까지 따라가 보자. 한참을 걸어 올라간 끝에 할머니는 허름한 창고 앞에 멈춰섰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순간 경찰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됐어.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자. 사장 역시 가게에서 멀찍이 따라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땀이 식은땀이 되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국물이라도 있으면 배가 든든하지. 오늘은 진짜 고기 냄새 난다. 살아있는 것 같네. 경찰은 순간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들었어? 안에서 사람들이 무슨 집단 모임 같아. 설마 불법 집단? 숨을 죽이고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순간 경찰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사장도 눈을 크게 뜬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경찰과 사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두운 내부에는 작은 전등 몇 개가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수십 명의 노인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눈앞에는 커다란 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고기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바로 그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그릇씩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대로 된 국물이야. 많이 먹고 힘내. 노인들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먹네요. 경찰과 사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간 그들의 뇌리 속에 스쳐간 온갖 의심과 추측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불법 거래도 범죄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굶주린 노인들을 위한 무료 밥상이었던 겁니다. 형사 최 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지? 고기를 이렇게 나눠 먹이려고 매일 사가신 거였단 말이야? 사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믿기 힘든 광경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범죄로 의심하다니. 창고 안에 있던 노인 한 명이 경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굶어 죽었을 겁니다.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신데 자기 생활은 줄이면서 우리한테 고기를 사다 주시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경찰과 사장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방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들켰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알아서 그래요. 옛날에 전쟁통에 굶어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그 말에 경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 역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도둑질이나 불법 거래일 거라 생각했어요. 괜히 신고까지 하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만도 하죠. 매일 고기를 그렇게 사가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무거운 고기 상자를 들고 와서 국을 끓이고 수십 명에게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은 아무리 강한 의지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형사 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군요.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니까 아직 세상이 따뜻한 거겠죠. 그 순간 사장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장사꾼이라 눈앞에 돈만 보였나 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매일 실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창고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노인들의 숟가락 소리,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지.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리고 그날 밤 경찰과 사장은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두게 하지 않겠다고. 창고 안의 풍경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허기진 노인들은 한 숟가락 국물을 떠먹을 때마다 얼굴에 빛을 띠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모성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사장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의심과 말들이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 최 씨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벅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일 하실 수 있죠? 순자 할머니는 잠시 국자를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배고픔에 시달렸는지. 그때 굶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못 지나가요. 나 혼자 편히 먹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먹어야 사는 거지. 사장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장사꾼이라 눈앞에 계산만 했습니다. 매일 고기를 사가시니까 혹시 장사라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심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의심할 만하죠. 내가 좀 무리했거든. 나이 들어 힘도 빠졌는데 욕심부린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장은 눈가를 훔치며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혼자 이런 짐을 지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사장님? 이제 우리 할머니 혼자 힘들지 않겠구나. 형사 최 씨도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세상은 따뜻합니다. 저희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범죄만 바라보던 눈을 가졌던 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되도록 도울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배고픈 사람을 그냥 못 두는 게 제 성격이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손등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매일같이 감당해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좀 쉬게 해드려야죠. 순간 창고 안에 있던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고기를 나누던 단순한 밥상이 어느새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은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이라뇨. 저는 그냥 제가 살아남았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 남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에요. 경찰은 그 순간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현장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누구보다도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이 괜한 의심으로 경찰까지 끌어들였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그 안에서 발견한 진심이 너무도 벅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과 경찰은 돌아가면서 창고를 찾았습니다. 고기를 나르는 일을 돕고 불을 피우는 일을 나누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조금씩 알렸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같이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되니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먼저 입소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김순자 할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매일 고기를 사서 굶주린 노인들에게 국을 끓여 나눠주셨어요. 나도 이제는 돕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저렇게 왜소한 분이 매일 하지만 직접 창고를 찾은 이들은 눈으로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노인들이 따뜻한 국물을 들이키며 웃음을 되찾는 모습.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보탰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는 막 수확한 채소를 가져왔고 방앗간 주인은 쌀을 내주었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은 남은 빵을 매일 들고 와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용돈을 모아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 순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럴 필요 없어.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그러나 눈가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기 국물 한 솥으로 나누기에도 빠듯했지만 이제는 밥상 위에 김치와 반찬이 함께 올려졌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노인들의 얼굴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앙상하던 뺨에 혈색이 돌고 눈빛에도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형사 최 씨와 순경 박 씨도 근무가 없는 날이면 창고를 찾아와 불을 지피고 상을 차렸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이런 일을 돕는 게 훨씬 가치 있네요. 최 형사의 말에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네요. 어느 날은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창고 안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때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적이요?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마음뿐이에요. 혼자 먹으면 밥이 밥이지만 함께 먹으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점점 할머니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늘 국자를 들고 늘 같은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국을 나눴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살아온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삶, 굶주림을 견디며 얻은 깨달음, 그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피어난 나눔의 실천, 그것이 순자 할머니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어느 날 창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돈만 쫓으며 살아왔는데 이분은 사람을 살리며 살아오셨네. 진짜 부자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 같은 분이구나. 그 순간 창고 안에 있던 노인들, 주민들, 경찰들까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밥 나눔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큰 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창고에서 모두가 떠난 뒤에도 순자 할머니는 홀로 불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도와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10살이던 해였어요. 전쟁통이었죠. 집은 불타고 부모님은 나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폐허 속을 떠돌았어요. 그때 함께 있던 동생은 굶어 쓰러졌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그때 느낀 무력감, 아직도 내 가슴을 짓눌러요.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엔 오래된 상처가 떠올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배고픔은 날 괴롭혔어요.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죠. 밥 한 숟가락 얻어먹으면서 살았다고 느끼던 날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때 다짐했죠. 내가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후에도 자식들이 다 외국 가서 소식조차 끊긴 뒤에도 내가 범푼 돈은 다 모아서 고기를 사는 데 썼습니다. 나 혼자 먹을 순 없으니까요. 나눠야 의미가 있으니까. 사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장사만 하느라 그런 사연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견디시고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지키셨다니.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 덕에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굶주림은 몸만 고픈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텅 비우죠. 그 마음을 채워주는 건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에요. 나는 그걸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사장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할머니 곁에서 돕겠습니다.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따뜻한 미소, 손 내미는 작은 행동. 그것이 사람을 살려요. 그날 밤 사장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도 돕자. 이제는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어. 그 순간 사장은 진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창고 앞, 오늘도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고기 상자를 힘겹게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직접 함께 짐을 나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형사 최 씨와 순경 박 씨까지 동행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안에 있던 노인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 혼자 고생 안 하십니다. 저도 경찰분들도 같이 도울 겁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형사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범죄자를 잡는 게 제 일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을 끓이고 밥을 나누러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의라고 믿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국자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님이 한번 휘저어 보세요. 국물 맛이 더 깊어질지도 몰라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대신 유쾌한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고기 손질을 직접 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돈 버는 장사꾼이 아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날 이후 창고는 더 이상 숨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막 수확한 배추와 물을 가져왔고 슈퍼 주인은 라면 상자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와서 봉사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아, 오늘은 교과서 대신 국자로 사랑을 배우는 날이야. 학생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밥을 나르고 국을 퍼주었습니다. 노인들은 그 작은 손길에서 또 다른 희망을 느꼈습니다. 순경 박 씨는 불을 피우며 사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는 경찰 일이 힘들 때마다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람을 지키는 건 총과 수갑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이제야 진짜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창고 안은 노랫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민요를 부르자 노인들이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경찰도 사장도 학생들도 모두 그 자리에 어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축제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바란 게 바로 이거였지.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웃는 자리. 창고는 이제 더 이상 낡고 어두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연대로 가득 채워진 마을의 심장 같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날마다 북적였습니다. 이웃들이 가져온 쌀, 채소, 빵이 쌓였고 함께 모여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쳤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순자 할머니의 굽은 허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불을 지피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매일 저 무거운 상자를 들었단 말인가.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드니 손이 잠시 힘을 잃은 거야. 아무 일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손등은 피멍이 들어 있었고 어깨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사 최 씨가 다가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할머니 몸이 먼저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챙기나요? 배고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말에 사람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장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더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셨을 텐데. 주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바로 옆에서 살면서도 할머니의 고생을 몰랐네요. 은혜만 받고 도와드릴 생각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눈물 속에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요. 배고픈 사람들 곁에서 국 한 그릇 퍼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지친 숨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더는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형사 최 씨는 눈가를 훔치며 굳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혼자 짐을 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습니다. 저도 맹세합니다. 제 가게가 있는 한 이곳에는 고기가 끊기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어갑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창고 안에 있던 모두가 그 순간 함께 울었습니다. 노인들, 주민들, 경찰, 사장.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깊은 감사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쓰러질 뻔한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창고는 더 이상 할머니 혼자 책임지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을 피우고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학교 가기 전 들러서 작은 손길을 보탰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매일 고기를 정성껏 손질해 가져왔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내 몫입니다.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삶의 값입니다. 형사 최 씨와 순경 박 씨도 빠지지 않고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수사에 지친 몸이었지만 이곳에 오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범죄자를 쫓을 때는 늘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여기선 사람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찰의 사명 아닐까요? 창고는 어느새 작은 급식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 겨우 모이던 자리가 이제는 마을은 물론 인근 읍내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허기진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까지 달래주는 곳. 노인들은 말했다. 젊었을 땐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제야 살맛이 납니다. 이 국물 한 숟가락이 내겐 약보다 낫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맨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사장이, 그 옆에는 주민들이, 그리고 학생들까지 함께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세상이지. 나 혼자서가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세상. 그날 창고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던 자원봉사 단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식탁과 의자, 새로운 주방기구를 선물했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창고는 점점 밝은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학생들도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어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함께 흐르는 자리, 그것은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사장은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은 단순한 밥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마을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별것 한 게 없어요. 다들 마음을 내준 덕분이죠. 혼자였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굶주린 과거를 딛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며 남을 살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창고의 불빛은 유난히 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등불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곰팡이 냄새만 가득하던 낡은 창고는 이제 사람들 웃음과 따뜻한 국물 냄새로 가득 찬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모였던 밥상은 어느새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이 함께하는 자리로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노랫소리, 주민들의 수다까지. 이곳은 더 이상 외로운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국자를 들고 있었지만 그 손길은 이제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옆에서 고기를 썰어주고 학생들이 밥을 나르며 경찰이 불을 지펴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모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굶주림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였어.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여 앉아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장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고기 한 점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었어요. 형사 최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범죄만 쫓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진짜 정의는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구, 다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그냥 예전에 굶던 기억을 못 잊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혼자 먹으면 밥이고 같이 먹으면 행복이라잖아요. 그 행복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모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노인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고기 국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이었어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창고 불빛과 별빛이 어우러져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전등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나눔이 만든 꺼지지 않은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눈물과 사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외롭게 지내는 이웃이 있진 않나요? 혹시 혼자 힘겨워하는 가족은 없나요? 그들에게 건네는 작은 손길이 어쩌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밥 한 그릇, 미소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